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전자제조 서비스, 그러니까 EMS 분야의 강자죠. 셀레스티카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핵심 지표들은 어땠는지, 또 이 성장의 배경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시작부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이었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게 1.39달러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1.22달러였으니까요. 한 13% 이상 높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무엇이 이런 뭐랄까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단순히 예상치를 넘었다 이걸 넘어서요. 그 성장률 자체를 좀 봐야 합니다. 성장률이요? 네, 이 EPS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50% 넘게요. 정확히는 52.75%나 급증한 수치거든요. 와, 50%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매출도 봐야 하는데요. 약 28억 9,300만 달러.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한 20.94% 늘었고요. 시장 기대치가 한 26억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도 한 9% 이상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랑 매출 둘 다 예상치도 넘고 전년 대비 성장률도 아주 높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그냥 장사를 잘했다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 효율성이나 수익 구조 자체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수익 구조 개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가 이런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반도체 장비 쪽, 또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 장비 수요가 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셀레스티카 사업을 크게 보면요. 첨단 기술 솔루션하고 연결 클라우드 솔루션 이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네. 근데 요즘 기업들 트렌드가 그 복잡한 R&D 있잖아요. 연구 개발. 이걸 직접 다 하기보다는 점점 전문 기업에 맡기는 추세고요. 아, 외주화가 늘어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관리? 이게 워낙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커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셀레스티카가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강점이죠? 설계 지원부터 시작해서 부품 조달, 생산, 심지어 유통까지 이 전 과정을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거의 원스톱 솔루션이네요. 그렇죠. 단순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핵심 프로세스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관계를 맺으면 고객이 쉽게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렵게 되는 뭐랄까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이 큰 경쟁력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반응도 정말 대단했죠. 시간을 거래해서 9% 넘게 급등했다고요? 네,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죠. 그런데 또 자료에서는 다른 면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220%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 상승세가 정말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I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이게 지금 44.9배나 된다는 건데요. 네, 44.9배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높은 수준인데 시장은 또 이렇게 열광하고 있고 이 좀 상반된 신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기 과열 우려는 없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시장은 이번 실적을 단순히 이번 분기 잘했네 이걸 넘어서 이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펀더멘털 강화의 신호다. 네, 예를 들어서 EBITDA 마진율이라고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약 8% 수준으로 꽤 높고요. 네. 또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나 보는 효율성 지표인데 이것도 21.8%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수익성 지표들이 좋군요. 네,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보다는 연구개발, R&D나 설비 투자, 아니면 M&A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곳에 다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시장에서는 성장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보는 거고요. 아, 재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가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감을 이미 상당히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 또 주요 고객사들의 발주량 변동 가능성, 그리고 방금 얘기 나는 고평가 부담, 이런 것들을 좀 꼽던데요. 네, 셀레스티카의 2분기 성과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앞으로 모든 길이 탄탄대로일 수는 없겠죠. 몇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특정 원자재 공급망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면 실적에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외부 환경 변수가 크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업 고객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셀레스티카의 수주 물량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고객사의 투자 위축 가능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고평가 문제인데요.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뜻이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분기 혹은 그 이후 실적이 이런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주가가 생각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게 분명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셀레스티카가 이번 2분기에 아주 뛰어난 실적과 운영 효율성을 보여준 건 맞지만 주가는 이미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경기 변화 같은 외부적인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레스티카에게 중요한 과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그 강력한 성장 동력과 수익성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외부 충격들, 예를 들면 공급망 혼란이나 경기 침체 같은 그런 파도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헤쳐나가느냐.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네,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 그 너머에 있는 이 지속 가능성의 균형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셀레스티카의 실적 발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셀레스티카의 현재 성공. 과연 이건 탄탄한 펀더멘털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일까요? 아니면 다소 거품이 낀 높은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일까요?